99만원짜리 맥북이라니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디디십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려 1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맥북, 애플의 맥북 네오가 출시했습니다. 기본 맥북 에어가 179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생각하면 거의 반값 수준인데요. 과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덜어냈을까요? 맥북 에어와 비교했을 때 맥북 네오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맥북 네오의 첫인상은 귀엽고 통통 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게는 1.23kg으로 맥북 에어와 동일했고 각 모서리 부분은 에어보다는 조금 더 둥글게 다듬어진 것 같았습니다. 두께는 에어보다 조금 더 두껍지만 가로와 세로 크기는 에어보다 조금 짧습니다. 색상은 실버, 인디고, 블러쉬, 시트러스 총 4가지로 출시했습니다. 특히 노란색 베이스의 시트러스와 화사한 핑크빛의 블러쉬 컬러는 기존 맥북 라인업에서 보지 못했던 색감이라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상판의 애플 로고도 기존 맥북 에어와는 조금 다른데요. 기존처럼 반사되는 메탈 로고가 아니라 음각으로 파여 있으면서 더 진한 색상으로 처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미니멀하고 귀여운 느낌이 강조된 디자인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가격을 낮추기 위한 타협점들이 꽤 보입니다. 이번 맥북 네오의 구매 옵션은 색상과 용량 2가지 뿐인데요. 기본 옵션을 선택하면 터치 아이디 통합 전원 버튼이 아닌 일반 물리식 전원 버튼이 탑재되고 512GB 옵션을 선택해야만 터치 아이디가 추가됩니다. 키보드는 기존의 검은색 키보드가 아닌 외관 색상과 톤온톤으로 맞춘 키보드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에어와는 다르게 백라이트가 빠졌는데요. 불빛이 없는 환경에서 키보드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도 기존에 사용됐던 포스터치 트랙패드가 아닌 물리적으로 눌리는 멀티터치 트랙패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압력 감지 터치 및 드로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빠진 점이 많은데요. 화면 크기는 대각선 기준 33cm로 34.5cm인 에어보다 미세하게 작습니다. 밝기는 500니트로 에어와 동일하지만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트루톤 기능도 빠졌고 전문가용 광색역인 P3를 지원하지 않고 sRGB만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 노치가 있는 에어와는 다르게 노치는 없는 대신 상하좌우 베젤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또 화상회의에 자주 쓰이는 애플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이번 모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피커의 위치도 조금 신기한데요. 기존의 키보드 바로 상단에 위치하던 스피커가 좌우측 측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포트 구성에서는 맥세이프 충전 단자가 사라지고 USB-C 포트 2개와 3.5mm 헤드폰 단자만 있습니다. 여기서 C타입 단자가 조금 수상한데요. USB-C 포트 2개 중 하나는 USB 3.0, 다른 하나는 USB 2.0입니다. 충전하면서 한 개밖에 못 쓰는 것도 서러운데 USB 2.0이라고요? 맥북 네오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기존 맥북처럼 M 시리즈 칩이 아니라 아이폰에 들어가는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GPU 코어가 하나 줄어든 5코어 GPU 컷칩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스마트폰 칩을 노트북에 넣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A18 프로의 싱글코어 성능과 멀티코어 성능 모두 과거 맥북 에어에 들어갔던 M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브라우저 탭을 여러 개 열어두고 자료를 찾으면서 문서 작업을 같이 진행해도 크게 버벅이는 느낌은 없었고 영상이나 음악을 백그라운드로 틀어놓은 상태에서도 전반적인 작업 흐름이 꽤 부드럽게 이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가벼운 게임도 어느 정도는 구동이 가능했는데요.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은 옵션을 조금만 조절하면 큰 무리 없이 돌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고사양 게임을 위한 노트북은 아니지만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위주의 사용 환경에서 가끔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는 8GB가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환경에 맞춰 메모리 용량 선택이 가능했던 맥북 에어와 달리 8GB 고정으로 선택의 폭은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맥북 네오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동영상 재생 기준 16시간인데요. A18 프로라는 전력 효율 좋은 칩셋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 자체가 36.5W시로 53.8W인 에어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 사용 시간이 18시간인 맥북 에어보다도 조금 짧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도 20W USB-C 어댑터로 맥북 에어가 기본 30W 이상 충전기를 제공하고
M2 맥북 에어가 최대 67W까지 지원하는 걸 생각하면 확실히 느린 충전 속도입니다. 실제 충전 시간도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요. 맥북 에어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2시간 이내로 완충이 되는 반면 맥북 네오는 완전 충전까지 대략 2~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충전 까먹으면 조금 힘들겠는데요? 맥북 네오의 핵심은 결국 가격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맥북을 입문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256GB 모델은 99만 원, 512GB 모델은 119만 원인데요. 그럼 99만 원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256GB 모델에는 터치 아이디가 빠져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를 원하는 분들은 512GB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 돈이면 좀만 더 보태서 에어를 사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번 맥북 네오는 100만 원 이하로 맥북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입문용 맥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합니다. USB 2.0 포트, 물리식 트랙패드, 제한적인 디스플레이 스펙 같은 부분은 기존 맥북 사용자라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운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맥북을 사용해본 유저나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처럼 성능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99만 원, 교육 할인 기준 85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가격대에서 맥OS와 애플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노트북은 지금까지 사실상 없었거든요. 이쯤 되면 맥북 네오의 타겟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179만 원부터 시작하는 맥북 에어는 부담스러웠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보다는 문서 작업, 웹서핑, 유튜브 시청 같은 가벼운 용도가 중심인 사용자라면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맥북 네오는 일반적인 애플 제품보다는 애플 생태계로 들어가는 가장 저렴한 입장권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맥북 네오 구매하시겠어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직접 써본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의 장단점과 평점을 정리해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